유부남들이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가에 대한 답변. 유부남들은 왜 결혼 안 한 친구 보고 결혼하지 마라고 얘기하냐고 묻는 글이 올라왔네요. 저도 결혼 생활해봤었고 유부남 친구들과도 얘기를 해봤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은 대개 농담이에요. 남자들은 대개 자기 결혼 생활 얘기 마누라 욕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해봤자 자기 얼굴에 먹칠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쪽만 팔릴 뿐이죠. 그리고 남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가 저전이가 이해해줘 이렇게 핀잔만 듣기 일쑤죠. 반면 여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남편 욕, 시댁 욕인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수시심도 없나 오히려 남편 자랑을 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요. 지금 30대 결혼해서 힘든 남자들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술자리에서 속내를 털어놓으며 결혼하지 마라고 하는 얘기는 진담일 겁니다. 아마 몇 시간을 아니 몇일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드니까요. 반면 결혼해서 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지 말라고 안 하죠. 자, 그렇다면 결혼하고 왜 힘드냐?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 돈이나 시간 맘대로 못 쓰고 친구 맘대로 못 만나고 그냥 편하게 맘대로 살았었는데 잔소리하는 사람 하나 더 생겨서 그런 걸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서는 여자들도 똑같이 힘들겠죠. 임신, 출산, 경력 단절을 생각하면 여자들이 훨씬 더 힘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죠. 저는 이 글에서 왜 우리나라의 어떤 유부남들은 힘들어하나 거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힘들어하는 일부 케이스에 불과하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 테크 사절합니다. 그리고 제 전저가 저기에 전부 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 중에서 제 전처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제 전처와의 이혼 얘기는 곧지 적지 않겠습니다. 전처에 대한 비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좋은 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서로 맞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 글은 제 또래 유부남들이 힘들어하는 몇 가지 케이스를 모아본 것에 불과합니다. 1. 일단 결혼하고 나면 여자들은 대체로 언니나 친정엄마 혹은 자기 친구들로부터 신혼 초 남자 후려잡는 법을 배워옵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걸. 남자들은 도리어 져주라고 그러죠. 져줘라.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주로 어르신들이 합니다. 남자가 져줘야 한다는 것을 배워옵니다. 어르신 세대에선 그래도 되었겠죠. 여성들이 더 많이 희생했고 참고 살았던 남성 상위의 시대였으니. 하지만 지금 여자들은 고생한 친정엄마 혹은 자기 언니나 결혼 먼저 한 친구로부터 남편에게 잘해주지 마라.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 이런 걸 배워와요. 그러니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자신에게 오직 져주기만을 기대하죠. 그러니 연애 경험 부족해서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들은 결혼하면 신혼 때 기싸움에서 밀리고 호구 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차려주고 퇴근하면 오셨어요. 이런 건 개뿔. 드라마에서 나오는 현모양처 그런 분들도 드물게 있겠지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굳이 집안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집안일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즘은 신부 수업 이런 거 없어요. 만일 장모님이 결혼 전에 우리 딸 설거지도 안 해봤는데 밥도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그거 농담 아니니 각오하셔야 합니다. 자네가 하게나 이걸 간접 화법으로 전달한 거예요. 결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경제건 뺏어오는 거죠. 여자가 경제건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남자가 경제건 가지면 딴짓한다. 돈이 안 모인다. 이런 이유죠. 경제건 가져가면 가계부라도 써야 하는데 가계부는 개뿔, 남편 용도는 1030으로 정하면서 자기 용도는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무제한이죠. 심지어 맞벌이여도 남편이 버는 돈은 생활비고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 용돈. 한마디로 남편 돈은 내 돈, 내 돈은 내 돈. 남편 월급 통장은 전부 다 공개, 자기 통장은 비밀. 여자가 경제권을 왜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자가 가지면 딴짓 안 합니까? 친정에 몰래 퍼주는 경우도 있고 빚 보증 잘못 서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책임지고 돈을 불리겠다고 해서 여자가 경제권을 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돈이 모여야겠죠. 그런데 얼마나 모았는지 물어보면 남자가 왜 그리 쪼잔하게 알려하냐? 이 지랄이죠. 싸워서 통장 내역 보면 빈털터리인 경우도 있고요. 지금같이 대출 많고 자녀 교육비 비싸고 외식 많이 하는 시대에서는 여자가 경제권 가진다고 돈 모으기 힘듭니다. 경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혼 전에 여자분과 확실히 얘기하고 결혼하셔야 합니다. 여자들은 벼르고 와요. 만일 경제권 자기가 갖겠다고 오기는 여자면 그냥 파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대에 무슨 여자가 경제권을 가지니까 공동으로 가져야죠. 서로 통장 철저히 오픈하고 외버리면 생활비 타서야죠. 경제권을 뺏은 다음에 하는 일은 일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결혼 후 일을 계속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면 외벌이가 되겠죠. 하지만 경제권부터 댔고 일을 그만둘 겁니다. 일을 먼저 그만두고 경제권을 뺏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야 더 자기가 당당할 테니까. 이래서 소득이 높은 전문직이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원과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기대하는 희망 연봉은 자기 집에서 놀게 해줄 수 있을 정도. 덧붙이면 재산보다 소득이 높은 게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아봤자 그건 남편의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 것이니 그것 때문에 더 고생하죠. 물론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맞벌이면 모르지만 외벌이면 당연히 본인이 가사일의 주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새 여자들 절대 안 그럽니다. 외벌이여도 가사는 무조건 같이 해야 해요. 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낮 시간엔 휴대폰으로 미즈넷이나 네이트판 결시친이나 어디 무슨 맘카페나 쇼핑몰이나 들여다보고 TV나 보고 남편 돈으로 마사지, 피부 관리해요. 카페우러 다니고 커피숍에서 수다 떨다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저녁을 차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가만히 좀 앉아있지 말고 청소 좀 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아이 등교시키고 나서 놀겠죠. 대개 저녁은 여자가 하고 그 외 모든 일,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재활용 버리기를 남자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공평한 가사 분담입니까? 물론 저는 맞벌이의 경우 가사 분담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남자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어릴 땐 외벌이의 경우에도 남편이 최대한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여자들 중엔 외벌이에 아이도 없는데도 남자에게 동등한 가사 분담을요 구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맞벌이인데도 여자 혼자 집안일 다 하고 독박 육아하는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경우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주부인 여자가요? 이라도 잘하면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지금 여자들 중요. 이 못하는 여자들은 남자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남자가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맨날 외식 아니면 반찬을 사오거나 친정이나 본가에서 반찬을 얻어오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아예 퇴근하고 저녁까지 남자가 차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젠 남자가요. 니도 잘해야 되니까요. 뭐 그래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남자가 밥 해야죠. 제가 문제 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양성평등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 글을 왜 썼냐면 이에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남자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시부모님들과 남자들이 결혼 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결혼해서 생활이 안정될 것이다. 밥을 잘 얻어먹게 될 것이다. 정리정돈이 잘 될 것이다. 돈을 아껴 쓰게 될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일단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반품도 안 되고 드문 경우지만 남자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거나 집값의 대부분을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동명의이요. 구하는 파렴치한 여자들도 있어요. 그냥 지분율 설정하면 되는데 자기 친구, 오빠, 형부나 자기 아빠는 어땠느니? 오빠가 날 사랑한다면 이러면서
만일 집값 반반 결혼하거나 집을 안 해오면 처가에서 개무시를 하겠죠. 그리고 그걸로 엄청나게 유세를 떱니다.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의 결사 반대도 겪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이 깨지기도 하고 결혼에 골인해도 크게 고생하죠. 네이트판 결시신 같은데 들어가 보세요. 남자가 집도 안 사왔으면서 이런다 저런다 글투성이입니다. 그게 여자들 속마음이에요. 집을 안 해오면 생활에 쪼들리는 것은 물론 시부모님이 재산이 많더라도 재산을 물려받을 때까지 시집에 잘 해야 하니 골치 아프죠. 여자의 입장에선 남자가 집을 해왔는데 자기는 혼수만 조금 채운 것에 자격지심을 느낄 수 있고 결혼 준비 과정이나 신혼 초싸움을 하다 보면 남자가 집을 해왔다며 엄청나게 유세를 떤다고 느낄 수 있죠. 심지어 그게 결혼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거나 집을 안 해왔으면 결혼을 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짜증이 나며 공동명의를요 구하는 것도 있을 거고 공동명의 시 남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혼을 할 경우 이혼 시 재산 분할을요 구하거나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판례의 입장도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외벌이만 해도 10년 정도 결혼 생활하면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서 재산 분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건 같고 집 공동명의면 이때 여자 입장에서 아주 유리하죠. 물론 우리 사회에서 이혼남보다 이혼녀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더 크니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하는 거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반면 집을 100% 대출 없이 남자가 해와도 그걸 갖고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자가 그걸 갖고 뭐라고 유세하기도 뭐하죠. 치사하다고 할까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런데도 여자들은 처가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얻으려고 갖은 애를 찾습니다. 시댁 가까운 곳에 집 얻으면 그걸 갖고 별 얘기를 다 하지요. 남자들은 참 힘들어요. 결혼 전에도 남자들은 돈 아껴서 집을 사야 하죠. 그러고도 모자라 부모님이 도와주죠. 여자들은요, 해외여행 실컷 가고 온갖 문화생활 즐기면서 취미생활에 돈을 펑펑 쓰죠. 모은 돈이 있더라도 안 들고 오고 자기 친정 다 주고 옵니다. 그래놓고선 남편이 따로 비자금이라도 조금 갖고 있다 걸리면 전부 다 빼앗고 이혼하고 싶다며 난리죠. 그리고 결혼에 필요한 최소 비용만 결혼에 보태요. 기껏 혼수 12천. 딸만 둔 부모들은 참 좋겠어요. 노후 걱정이 없어요. 여유 있게 삶을 누리죠. 딸로 장사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니 아들, 딸 있는 집의 경우 사위와 딸에겐 재산도 안 물려주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 사위 입장에서는 뭐 잘해봤자 물질적으로는 돌아오는 것도 없지요. 아이 키워주는 정도. 그렇지만 하는 짓은 거의 대릴 사위급. 반면 아들만 둘 셋 둔 부모들은 정말 지옥이에요. 물론 이것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7.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부부랑 같이 둘만의 오붓한 시간? 글쎄요. 처가집에 가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묵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의 여자들은 자기 부모나 자기 언니, 여동생이나 조카와 각별하죠. 남자들은 그런 데 가서 참 힘든 경우가 많죠. 시부모님이 집을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 집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는 여자들이 자기 친정부모에겐 알려주는 걸 거리낌 없어 하죠. 저번에 어떤 TV 프로에서 보니 이 여자들 놀리는 집 누가 사주시래요? 이러더군요. 그래서 아들 둔 부모들은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 점점 아들과 멀어지는 반면 딸 둔 부모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딸들과 여행도 다니고 사위도 와서 대접해주고 참 좋지요. 한번 봅시다. 유부남 분들. 본가 부모님과 아내와 여행 가는 경우가 많나요? 처가 식구들과 여행 가는 경우가 많나요? 처가 식구들과 여행 가는 경우가 많지요. 여자들은 그러면 뭐라고 반박하냐? 자기는 시댁에 가면 설거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남자들은 처가집에 가면 소파에 앉아있다가 밥만 먹고 오지 않냐? 는 응답을 시전합니다.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시댁에 얼마나 갑니까? 새 시부모들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시댁에 와도 며느리 금방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장인 장모들은 사위를 하루 종일 묶어두죠. 거기에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을, 동서들과의 관계, 처남과의 관계도 골치 아픕니다. 나이도 어린 손이동서나 손이처남이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처형 처남이나 동선의 식구들과 여행도 많이 가고 모임도 무진장 많고
성격이 사교적이지 않으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10월드만 힘들다고요? 장월드도 장난 아니에요. 8.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우게 되면 부부싸움 정말 너무 힘듭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여자들은 대개 논리보다는 감정적이 되거든요. 남자들은 여자가 감정적이 돼서 하이톤으로 소리 지르면 정말 더 열받아서 대화가 안 됩니다. 여자들은 화가 나면 대화는 막 시도하는데 논리가 없어요. 주장의 근거는 그저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 다 그래. 반면 남자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요, 구하는데 여자가 저렇게 나오면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러면 더 심하게 나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더 심하게 소리 지르고 인신공격하고 남자는 화를 참다 못해 욕이라도 하면 개싸움 되는 거고 잘못해서 몸싸움이 벌어져서 살짝 한 대에 밀기라도 하면 바로 폭행했다고 엉엉 울면서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갑니다. 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죠. 여자가 이혼 생각 있는 경우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유리하니까요. 자, 그러면 장모님께서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에게 실망했네. 이렇게 전화 오면 죄송하다고 빌고 데려오고 그러면 꼬투리 잡히는 거죠. 경제권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하셨던 분들도 이때 경제권 빼앗기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경제권 남편분이 갖고 계신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많이 꼬투리 잡히는 것이 없어져. 유부남 분들 아내가 부부관계 거부한다고 업소라도 한번 잘못 갔다가 걸리면 진짜 제대로 꼬투리 잡히는 겁니다. 뭐든 하나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아무튼 남자들은 싸움을 피하려 합니다. 싸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져주다 보면 그냥 점점 더 호구가 되어가는 거죠.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뇌하게 되죠. 난 행복해. 이렇게 사는 것이 남자의 길, 가장의 길. 이러면서 정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여자들은 연애할 때 걸러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모를 수 있어요. 대개 결혼 준비할 때 본색을 드러내죠. 결혼 준비할 때 못 걸으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못 걸으면 아이 낳기 전에 걸러내야 합니다. 아이 낳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국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턴 더 지옥이죠. 모든 짜증을 산후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줘야죠. 여자들은 결혼 준비할 때 한 번 변하고 결혼하고 나서 변하고 아이 낳고 나서 변한다죠. 정말 힘든 것은 저도 압니다. 또 이건 정말 충분히 힘든 것이니 많이 이해해줘야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무튼 정말 그 전까진 천사 같았던 아내도 이때부턴 일진이 되어갑니다. 또 시어머니가 애 봐주는 건 질색을 하는 반면 친정어머니가 애 봐주기를 바라니 결혼 후엔 우리 집에 처가 식구들이 맘대로 드나드는 공간이 되고 제가 언급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유독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필수 코스로 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태교 여행, 만삭사진, 돌잔치 등등 온갖 허례허식들, 비싼 육아용품과 수입 유모차, 아이가 커감에 따라 나는 없어지고 애가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쌓이는 멀어지고 엄마와만 친한 아이들, 아빠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 이런 건 언급 안 하겠습니다. 9부터는 저도 보고 듣기만 하지 경험해본 영역은 아니니까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30대 중후반에 이런 부부들도 꽤 있습니다. 아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나 여자분들은 별로 공감 못 하시겠지만요. 제 주변을 보면 정말 너무나 힘든데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사는 남편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여자분들이 꽤 영리했던 것이죠. 아이 생기기 전까진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니 저는 남자 입장에서 썼지만 여자들도 힘들어하는 아내들 꽤 많고요. 그런 아내들 입장은 미즈넷이나 네이트판 결시침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쓴 글은 별로 없어서 이곳에 쓴 것입니다.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다시 누군가와 결혼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는 없으니 그냥 나에게 투자하면서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고 집안일은 일주일에 몇 번 가사 도우미 쓰면 되는 거고 성욕이야 점자 감퇴되어 갈 테고
취미생활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노후 대비해서 돈도 모으고 노후에 쓸쓸할까 걱정이 되긴 한데 제가 늙었을 때면 지금보다 비용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기대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잘못 만나면 노후에 더 괴롭겠죠.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저는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재촉한다고 효도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넌 왜 장가 안 가냐? 뭐 하자 있냐? 이런 부추김이 시달다. 외모만 보고 설레임만 갖고 짧은 연애로 함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 경제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양가 부모님 경조사 챙기기 등 사소한 부분까지 철저히 얘기하고 또 심하게 싸워보기도 하고 의견 안 맞는데도 그냥 남들 시선 생각해서 부모님 생각해서 참는다? 지옥의 시작입니다. 파혼이 이혼보다 낫습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훨씬 어렵습니다. 싸워보고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